안녕하십니까. 20학번 2학년 조승현입니다. 1학기 종이치 디지로그 종이치 실습 중간고사 첫 번째 문제 의치상 수리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치상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의치가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제조 과정에 의해서 파절이 되거나 손상이 되었을 때 이 환자에게 다시 이 의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공사가 다시 수리를 해주는 것을 의치상 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치상 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의치가 파절되는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또 작업하는 과정에서 레진이 운송되고 레진 전입하고 운송시키고 선택 삭제 전 그 과정을 할 때 압력이 가해지는 거에 의해서 이제 레진 의치가 거기 크랙 같은 게 생겨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사용하다가 압력 같은 게 저자갑이나 교합압이 가해지면 이 의치가 파절되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파절된 의치를 바로 의치공사가 수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운 의치 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치가 파절되는 부위는 정중선을 따라서 전치와 격사인 정중선을 따라서 파절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먼저 부서진 이 선을 똑바로 먼저 맞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선을 맞춰주고 선이 이제 맞춰진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 스티키 왁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부서진 선을 따라서 왁스를 여기 달라붙고, 또 이 추가적으로 이쑤시개나 쇠 금속 막대기 같은 거를 접착제로 양쪽 견치나 소구치 쪽에 부착하여 보조 역할을 해서 지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진 의치 사이가 고정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레진을 전입하여 부착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그냥 바로 레진을 중합해서 부착하는 것이 아닌 석고로 먼저 지지를 얻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석고 모형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 모델링 플라스터를 이용해서 먼저 부러진 위치에 가운데 부분 거기 석고를 올리고 반대로 뒤집어서 안쪽 부분에 석고를 도포해 주는데, 이때 나중에 석고가 떨어져야 하므로 석고 분리제까지 도포해 줍니다. 석고를 분리제까지 도포한 석고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화가 되고, 이 경화된 부분에 위에 다시 석고 파절된 부위를 살짝 넓혀서 그쪽에 레진을 전입해서 레진을 저희가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중합시키고, 그 병상의 상태, 도우 스테이지가 되면 거기에 레진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이 레진을 전입해서 넣었을 때 원래 있던 위치와 레진이 새로 들어가는 부분에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저희가 덴처바나 여러가지 조각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 파절된 크랙이 된 위치 부위에 다듬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원래 총치를 만들었을 때 연마 작업을 했던 것처럼 퍼미스를 이용해서 퍼미스 이용할 때도 똑같이 마찰력이 탈 수 있기 때문에 퍼미스의 이 돌아가는 거에 물기를 충분히 묻혀주고 퍼미스 작업을 한 후 옛날에 했던 것처럼 광택을 넣어주는 작업까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치 수리가 완료되게 되는데요. 의치 수리할 때 주의할 점은 제일 먼저 말했던 것처럼 이 처음에 부러진 이 파절된 부위가 정확하게 다시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 나중에 수리된 의치가 처음에 만들었던 의치하고 위화감이 없고, 그래도 교합 같은 게 흐려지지 않고 환자가 딱 봤을 때 이것이 내가 원래 썼던 것과 비슷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학번 2학년 조승현입니다. 지지로 총시 실습 2학기 중간고사 두 번째 구술 문제 인공치 수리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의치 수리일 때도 얘기했지만 인공치가 파절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먼저 떨어져서 이게 또 깨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인공치를 배열하고 왁스 이 납형의 종이치를 나중에 이제 레진 수지의치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레진을 전입해서 온성하고 이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압력을 가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매몰 후에 매몰 후에 레진을 전입해서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의치에 인공치에 부적절한 압력이 가해지면 이 인공치가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해지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환자가 사용하는 도중에 환자의 부주의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기공사가 부주의해서 이 인공치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다면 환자가 저작 같은 작업을 할 때 조금만 강한 저작압이 가해지면 이 인공치가 파절되게 되고, 그러면 이 인공치를 수리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공치를 수리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공치가 원래 부러져 있던 그 상태 그대로 그냥 수리하는 과정이 개상, 첨상이 있고 개상이 있고, 나중에 이 인공치를 인공치가 원래 있던 그 모습, 원래 부서졌던 그 인공치를 그대로 수리하는 개상이 있고, 나중에 새로운 인공치를 더해주는 첨상이 있습니다. 일단 개상 과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원래 있던 인공치아의 주위 부분을 보존해서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인공치아 수리했던 방법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개상 방법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인공치아가 몇 개가 부러질지도 모르고 어느 부위가 부러질지도 모르는데, 일단 먼저 중절치, 정중성 부분에 있는 중절치가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의치수항 수리할 때처럼 인공치아가 부러진 위치를 정확하게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정확하게 이어주었다면 인공치를 다시 붙여주고, 그곳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면이 생기는데, 이 매끄럽지 못한 면은 덴처바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인공치아의 위화감이 없도록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다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환자의 구강 내에 이 부러진 인공치아가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또 부러질 위험이 있고, 또 환자가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공치아가 원래 있던 모습으로 위화감 없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지 않았던 방법 중에 저희가 했던 방법이 이 새로운 인공치아를 삽입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를 하는 방법은 원래 있던 인공치아를 제거하고 그 부위에 새로운 인공치아를 올리기 전 파라핀 왁스를 이용하여 교합제 역할을 하도록 올려주고, 위에 교합 같은 것을 맞춰주면서 이 인공치를 부착하고, 교합기에 이 저희 원래 만들었던 의치를 부착해서 교합 고경이나 치상 절취 유도가 이런 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춰주고, 이 의치가 거기 위치가 맞았다면 그 부위에만 적은 양의 레진을 도포해서 레진과 이 의치가 붙도록 해주고, 그리고 원래 있던 의치는 거의 제거하고 새로운 의치가 부착되어 위화감 없이 잘 된다면 그게 저희가 이제 실습했던 첨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계산이 저희가 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의치를 부착시키는 방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